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 시간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의 시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보다도 이번 주에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제가 노란톡에서 늘 말씀드리는 수급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수하는데 현물인 주식은 전혀 사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을 사는 동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다 보니까 기관들은 기계적으로만 주식을 참여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번 주의 수급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나타났었던 리스크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어저께 나타났던 따지고 보면 오늘 새벽이죠. 아마존이 성장성 둔화에 대한 예측. 앞으로 이제 이번 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는 좋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타났으면 시장이 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존부터 성장이 조금 꺾일 수 있다. 성장이 다음 분기는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부터 미증시에서 특히 시스템 거래를 하고 있는 미 선물이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원달러는 다시 한 번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미국의 GDP 예상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긴축 우려가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심지어 연준은 스탠딩 레포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죠. 결국 스탠딩 레포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긴축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반대편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어제의 해외 증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그렇다면 아마존이 피크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그렇다면 다른 산업군들도 3분기 앞두고 2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3분기가 꺾인다라고 해도 진짜 꺾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코로나 때만큼 엄청나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꺾여도 서서히 꺾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많이 급락을 보인다면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낼 거고요. 제가 이 시간에서 다음 주에 미국에 대한 지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건데 다음 주에 시장 한번 돌릴 수 있는 지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포기하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또 지금은 경기 우려감이 생긴다? 그렇다면 경기 우려와 전혀 상관없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테마주 그렇지 않으면 IT를 본다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DDR4에서 DDR5로 바뀌기 때문에 DDR5들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DDR5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3분기부터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이번 시장에서도 살아남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계좌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빠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일정이 정확하게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게 또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자료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다음 주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좋은 힌트를 가지고 대박내는 한 주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난주 리뷰보다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일정이 있는데 이제 한 달 지났죠. 그 한 달 단위로 똑같은 일정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렇다면 이번 달은 어떤 거를 보면 더 좋을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7월 1일에 일정이 되겠죠. 이때도 산업부에서 6월에 수출이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일정 같은 경우는
수출이 어느 섹터가 굉장히 잘 됐는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종목을 찍어드렸어요. 굉장히 올라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고 제가 이때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제가 나타나서 공시 분석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공시를 보면서 이 종목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삼성공조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한번 삼성공조의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공조의 차트를 보게 되면 한 달 전이면 이때예요. 보시면 시장은 많이 흔들립니다. 삼성공조 어때요? 계속 올라만 갑니다. 올라만 가요. 내려오지만 저가에서 붙으면서 아래꼬리 달고 또 양봉 만들어내는 게 삼성공조입니다. 그래서 이봉상 봤을 때 지금 이미 15,000원, 16,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무려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3만 원 안까지, 3만 원 직전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뭐 제가 방송 이후로만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약 30~4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삼성공조였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출입 동향 그리고 공시를 통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공조를 만약에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신 분들은 이 종목이 음봉으로 급락을 떨어지지 않는 이상 꾸준히 가져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가져가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보다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삼성공조 아마 제 2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같은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분석하면서 또 오늘도 지난주처럼 제가 공시 분석하면서 올라간 종목들 지난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또 역시나 공시 분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공시에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한 달 지났어요. 이제 8월 1일 날 뭐가 있냐면 8월 1일도 역시나 7월 달에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일요일 날 뜨게 되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 월요일부터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떠한 업종군, 어떠한 섹터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됐고 더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밀려있는 시장의 종목들도 이 영향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 피크아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요 7월 달 수출 동향을 앞두고서 제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공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명은 DCM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제가 공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공시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분기 보고서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분기 보고서 안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DCM 굉장히 생소하실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뭘 읽어봐야 되냐? 이 회사의 현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회사의 현황을 잘 봐야 되는데 봤을 때 이 아래에 보게 되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해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한 해였다. 이건 지난 해였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 이 아래에 보게 되면 딱 보입니다. 2021년도 국내에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걸로는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가정 내의 생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 패턴의 변화로 얘가 중요합니다. 생활 가전 뭐다?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의 수요 증가로 당사 제품에 대한 오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수주가 많고 우리 기업은 코로나 시대에 성장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DCM의 회사 현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이 다음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써 있냐? 현재 라미네이팅 강판 생산하는 업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 강판 업체예요. 그러면 철강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라미네이팅 강판이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 종목도 뭐 동국제강이나 뭐 포스코 강판 이런 것처럼 산업에도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채광 관련해서 수출, 뭐 관세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좀 좋지 않은 멘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산업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읽어보자면 강판은 업체인데 보게 되면 가장 큰 수요처인 가전 부분이다. 그러면 냉장고 도어용에서 당사가 신제품이 뭐라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냉장고 도어용이다. 냉장고 도어용 생각나셔요? 지금 삼성전자, 비스포크, 칼라 간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LG전자 새로 나오는 냉장고들 보세요. 옛날 것처럼 하얀색이 아닙니다. 색깔이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냉장고 도어용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이 DCM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디가 주요 거래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국내의 가전 3사인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위니아 대우와 여러 가지 해외 국가들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대우. 여기에 뭘 만드는 회사라고 했어요? 냉장고라고 했어요. 그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LG전자 이번에 냉장고, 세탁기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회사의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자료 화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주요 제품이 현황인데 얘는 내수가 좋으냐 수출이 좋으냐에 대한 요 멘트가 바로 사업 보고서에 다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국내보다 이 기업은 해외가 더 매출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라고 했는데 그럼 내수 아니냐? 왜 해외가 더 많냐? 이거는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기업한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삼성전자 생산법인, 해외에 있는 LG전자 생산법인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결제가 뭘로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2분기에 때도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다음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다음 자료를 딱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라미네이트 강판, 냉장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기대감이 생겼어요, 일단. 그런데 더 뭐가 있냐면 특이한 겁니다. 보통 부동산이면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어놔요. 그런데 토지 소유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을 적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황도 있지만 부동산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땅도 투자를 해놨고 여러 곳에 투자를 해놔서 지금 당분기와 전분기를 보게 되면 땅값도 올라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보고서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자료가 굉장히 특이한 자료인데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이거를 왜 안 보이게 해놨냐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것은 없겠지만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희건설이라고 아실 겁니다. 서희건설은 건설 쪽보다 더 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서희건설을 서희투자자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서희건설이죠. 그것 때문에 이슈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서희건설입니다. 그와 똑같이 DCM도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한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최초로 취득일자를 보게 되면 동일산업도 2014년도에 취득을 하고 고려제약은 2020년도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한테 투자를 해서 역시나 투자 수익 또한 봤을 때 기말 잔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종목이 DCM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본업의 업황이 너무 좋아. 업황이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 굉장히 잘해놨고 주식 투자도 굉장히 잘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면 아마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다시 한 번 더 높아져야 될 종목이 DCM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시 분기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 다음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지분 관계예요. 이런 회사들이 지분이 과연 어떤 구조 되어져 있느냐인데 일단은 유동 주식 물량 자체가
33%밖에 안 되고요. 지금 유당 물량 자체가 39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44%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 자사주가 22%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신영증권과 그 아래에 보게 되면 아이베스트 투자자문이 지금 9.1%를 가지고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최근에 공시를 보게 되면 이 지금 아이베스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엑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행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신영증권은 매도한 적이 없었고 그러면 오버행 물량은 아이베스트 투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베스트 투자가 만약에 엑스트를 했다. 아니면 블록딜을 했다거나 뭔가 지분을 매도를 하고 해서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DCM한테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석하기가 사실 개인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고장나면 전문가한테 맡기죠. 세탁기 고장나면 세탁기 수리기사님 부릅니다. 주식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이런 분석 다 제가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도 꾸준히 잘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DCM의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CM의 차트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차트가 나타나게 될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요 앞에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보다 조금 작게 해서 요 앞에 내용들이 요 앞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 와, 이게 보게 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여주죠. 그리고 같이 또 급락이 나타납니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만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누가 매도하고 있다? 아이베스트 투자자문이 엑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이미 11,000원짜리가 다시 2만 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그냥 들어간다? 약간 조금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조금 더 타이밍적으로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이베스트 투자자문의 엑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면 아, 이거는 이제 DCM한테 호재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만약에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잡아도 분할로서는 어차피 지금 공략이 가능한 위치에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래자리를 보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본다면 분명히 호재거래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를 혼자 공략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을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십니다. 네, 받는 번호에다가 샵까지 포함을 해서 샵 2034로 넣으시고 내용란에다가 캘린더라고 딱 3글자 넣으시면은 이 종목부터 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일정들까지 다 소개해드리는 노란톡에 대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때 노란톡 링크 타고 비밀번호 082로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저하고도 함께 이어나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누르시면서 이 방송 시청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의 일정부터 출발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는요.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 중요한 일정을 가장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래프톤이 공모 청약을 하죠. 근데 크래프톤 굉장히 지금 의무 확약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 이런 지금 리스크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싸이월드가 이제 복원된 사진 동영상 다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부부끼리는 서로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를 광고키 부탁을 드리면서 네, 이런 건 좀 비밀거리는 좀 지켜두자라고 멘트 드리겠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기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잘 나왔다는 게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의외이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나왔는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자체 백신이 있어요. 자체 백신 임상 3상을 지난달에 신청했고 이제 그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는 뭐가 있다? 임상 3상에 대한 승인, 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기관 대상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관 대상 컨퍼런스 콜이 있다라고 하니까 요 내용도 한번 잘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기업 설명회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요 다음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뭐 BNK 금융지주부터 해서 금융사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자, 그다음에 여기부터 중요해요. 중국도 이제 7월달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 미국도 지금 ISM 제조업 금융화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밀려 있는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뭔가 좀 브레이크 시킬 수 있는,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다음 주도 이제 한국금융지주부터 해서 많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무래도 지표 쪽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제 화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일정을 보면 이지의 자체 예능 공개되고요. 그다음에 뭐 JV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엔터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지금 만약에 밀린다면 오히려 밀렸을 때 조금 더 기회를 써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코론 플라스틱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서 주가가 조금 눌려 있거든요. 지난번 급등 나간 자리 다시 내려왔는데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론 플라스틱을 실적을 본다면 코론 플라스틱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일정을 본다면 엔터사들을 조금 눌려져 있을 때 다시 본다면 좀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일정은 플레디어와 엠로가 공모 청약을 하고요. 온라인 쇼핑 동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일정, 블랙핑크, 여기도 이제 또 엔터주에 대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엔터주는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중국에서 차이신 종합 PMI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도 지표와 엔터주들 실적 앞두고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7월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취업자 변동 지수, 그다음에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그다음에 미국의 제너럴 모터. 어저께는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하면서 제너럴 모터스가 크게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져 있는 이 상황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날이 수요일 날의 현지 시간.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될 겁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는 건데 요 취업자 변동 지수부터 해서 비제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온다면 지수가 빠지는 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반등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신규 매수를 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지표 자료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목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일정은 역시나 공모 찬양도 있고요. 게임주, 미르의 포에 대한 글로벌 CBT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6월 무역 지수에 대한 지표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를 딱 보니까요. 하이브가 임한 첫 번째로 엔터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하이브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면 그 다음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YG 엔터와 SM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도 있고 JYP까지. 그렇다면 엔터주가 하이브가 잘 나온다. 그러면 다른 엔터주들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하이브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슈거리가 있는 SM 아니면 YG 엔터 이쪽이 지금 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가에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요 다음 일정, 금요일의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드디어 이제 카카오뱅크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역시나 카카오뱅크 최근에 굉장히 자본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때문에 신규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 보이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더나의 130만 회분 국내 공급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부터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미가 메타버스 XR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컨벤션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일정 앞두고서 이미 지금 메타버스가 많이 움직였고 오늘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몇 종목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이슈로서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어요. 미국의 7월달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얘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 때문에 연준의 멘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8월 달은 연준 FOMC가 안 열리죠. 잭슨홀 미팅은 대신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9월 달에는 FOMC를 앞두고서 열리는 발표되는 이 8월 달, 요 7월의 고용동향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앞으로의 증시의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요거는 꼭 잘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장 발표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하나 본다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지금 택배비를 인상한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눌린다면 눌렸을 때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은 발표하면서 순간적으로 반등이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는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자료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공시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분석들을 다 모아서 제가 일요일 날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죠. 이런 거 받고 싶다. 또 저와 함께 다음 주 어려운 시장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여셔가지고 받는 분에다가 샵 포함해서 샵 2034 넣으시고 내용란에 캘린더라고 딱 3글자 넣으시면은 노란톡 링크가 갑니다. 링크와 함께 오늘 비밀번호 입장 코드 들어가니까 그 입장 코드 누르셔가지고 저와 함께 참여하셔서 다음 주도 대박나는 한 주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박 캘린더의 이거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